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데요.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홍성 예산지역구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홍성 예산지역구에서는 처음으로 4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당선되신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20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셔야 하고 한 달 동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렇습니다.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당선 인사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새로운 각오로 21대를 임하려면은 이 국회 내부의 정책적인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좀 사전에 만나서 내가 이러이런 제도와 법을 좀 만들겠다. 같이 좀 연구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하자. 이게 사전에 짜여져야만이 제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모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을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홍 의원님 경우에는 선거 당시에 이미 출구조사에서 80% 넘는 확률로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었고 실제로도 자정이 넘기 전에 당선을 확정 지으셨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 예산홍성 지역에 제가 10년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거의 다 이제 국책 사업인데 지금 한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위 성원이랄까 빨리 잘해달라는 그런 우리 지역민들이 염원이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선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라는 국민의 또 그런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당선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소감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17대 총선 그리고 19대, 20대, 21대 네. 연이어 당선에 성공하신 만큼 선거 준비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잘했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생활 정치를 저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소신이 있었습니다. 네, 생활 정치는 말 그대로 정치도 생활화해야 된다. 때가 돼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때가 끝나면은 정치를 또 접어버리고 이러한 소위 철새 정치 같은 이런 정치는 이제는 안 된다. 네. 왜 그러냐? 지방자치가 지금 26년 차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정치는 저는 생활 정치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행정도 생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생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생활 정치. 그것을 저는 꾸준히 한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그런 입각하에서 지금 정치를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활 정치를 꾸준히 해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당선의 기쁨을 누리시기까지 선거 과정 중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참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대면 정치를 했거든요. 네, 대면 또 선거운동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전화를 통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카카오톡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상대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거가 어려웠죠. 네,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평소에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정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4선 국회의원이 정치권에서 갖는 의미, 역할 참 상당합니다. 네, 이번에 충청권 의원이 당 지도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정말 큰데요. 실제로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당권 도전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충청권 의원의 당 지도부 입성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결과도 또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이 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채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도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나눠주기, 공짜,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 부분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여기에 이번 180석이라는 엄청난 국회의원의 많은 표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더 많은 권력과 행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 또 정치헌 모든 역량을 다해서라도 당권 도전을 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한번 맞서는 또 정책적 대결을 한번 해서 이 뺏겼던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이번 당권 도전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충청권 다선 의원 두 분이죠. 네. 이 아산갑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보령 서천의 김태흠 의원님은 경선 출마를 철회를 하셨습니다. 네. 이 홍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당시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하셨고 특히 이 당의 정체성, 화합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선 소감에서 밝혀주셨던 5가지 약속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네, 선거에서 4번이나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3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2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 스스로 평가를 점수를 주기는 참 쑥스럽고요. 최선을 저는 다했습니다. 네. 첫째, 이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제가 못 만들면 동지들과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제도에 앞장을 섰고 또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도 이제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아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짜 반값 포퓰리즘으로 소위 분배하는 경제, 나눠주는 경제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우리 농어촌 농어민들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5,200만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이 먹을거리를 농어촌 농어민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그리고 빚져 있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면은 이 국민이 먹고 사는 농산물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농어촌이 잘못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먹거리, 먹는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오면은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농사 짓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촌 농민 축산인 원예인이 다 쓰고 있는 면세유법 같은 거, 그 제가 만드는 것인데요. 네. 1년에 면세유를 농어촌 농어민이 2조 116억을 씁니다. 2조 116억. 아마 우리나라에 60만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 중에 단일 법안 중에서 국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법이 이 면세유법입니다. 네. 이것이 농어촌 농어민에게 공급이 계속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곧 우리가 농사철이 돼서 모를 심는 시기가 다가옵니다마는 이 모 심는 기계가 이양기라는 기계거든요. 이런 농기계를 지금은 개인이 사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네. 모 심는 기계만 해도 가장 작은 게 2,160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거 사서 일주일 못 심고 1년 내내 창고에다 놔뒀다가 내년에 또 꺼내 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구입한 농민은 1년 12달 원금 이자를 냅니다. 쓰기는 일주일밖에 안 쓰고. 그래서 제가 농기계 임대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농기계는 정부가 사고 농민은 임대해서 쓴다면은 농사짓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타 도가 갖고 있는데 못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이 83년 동안 대전에 있었습니다. 네. 충남도청은 충남에 있어야지 왜 대전에 있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도 제가 만들어서 옮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 엊그저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것도 17개 시도가 다 있는데 주위 충남만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타 시도는 이 공공기관을 10개, 15개, 많은 데는 20개씩 갖다가 지역발전에 상당한 지금 보탬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철도만 해도 우리 장항선 철도가 충남 분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게 단선 철도입니다. 네.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호남이나 경남이나 영남, 뭐 강원도 여긴 전부 300km 이상 KTX입니다. 이런 것은 참 충남 도민들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참 부끄러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예결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4년, 5년 전에 준비를 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을 느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어촌, 농어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도 말씀을 하셨고 당선 소감에도 밝혀주셨듯이 홍성과 예산의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국책사업 그것이 원활히 한 5, 6개가 잘 진행이 된다면은 네. 충남도청은 이제 내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홍성. 그리고 충청남도의 중심이 된 거죠. 이미 지금 7년 차 내포 충남도청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보면 충남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서해안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환황해권 이 중심도 바로 충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미에 있는 공군 비행장 같은 것도 이제 민간인하고 함께 쓰는 그런 이제 우리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충남도도 해외 나갈 때 이제 해미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또 외국서 들어올 때도 해미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온다면은 네. 얼마나 충남도가 국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우리 충남도 내에서도 자긍심과 보람을 갖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계획 또 충남 이 서부권 중심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내포에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문제 또는 그 도청 소재지는 어느 도든지 도 중심인 그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내포에는 터미널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요번 이제 21대 임기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예산 홍성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성과 예산의 발전이 곧 내포 신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텐데요. 충남도청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내포 신도시가 출범할 때만 해도 사실 장밋빛 미래를 좀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성 8년 차인데 현재까지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 또 주민들의 불만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충남도청이 완전히 지금 이전이 된 게 아닙니다. 네, 충남도청과 연계되어 있는 한 30여 개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전을 시켜야 이제 완벽한 충남도청 이전이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함께 홍성 예산이 뭔가 간 세트로 잘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네, 조금 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군이 갖고 있는 역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네, 또 충남도가 본래 내포 그리고 이 소재지는 도의 발전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법 이게 가령 4, 5년 전에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네, 공공기관이 뭐 10개에서 15개, 20개가 내려왔다면은 오늘의 이 좀 불균형은 또 발전이 늦어진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됐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런 공공기관이 못 내려온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되풀이했습니다마는 이 장항선 철도가 복선 철도가 돼서 250km, 300km로 달렸다면은 네, 물류의 교통량이 상당히 빈번해갖고 커졌을 겁니다. 네,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소위 전달되는 과정이 단축된다면은 그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충남도는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못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요번에 법이 통과됐고 이제 예산만 우리가 잘 성심성의껏 확보만 한다면은 네. 아마 급속도로 발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충남도와 뭐 예산 홍성에 약간의 있는 불균형도 전 잡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홍성과 예산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이 군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내포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꼽히는 현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이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충남 지역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려면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략이 참 중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번에 어렵게 혁신도시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많은 자국 수정과 또 앞으로의 방향이 해야 될 것들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네. 그게 3개월 동안 거의 이제 마쳤다고 보고 7월 8일인가부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소위 국토부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네. 지난번 법이 통과된 거 또 나름대로의 문제 있는 걸 잘 정비를 했으니 이 심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국토부가 이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15개에서 20개 공공기관을 이제 적합도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네. 그럼 그것이 이제 심사가 되면은 그 공공기관이 또 오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또 그분들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러려면은 이제 내포가 서울을 기점으로 1시간 안에 이제 사람이 오가고 물류가 움직인다면은 아마 공공기관도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여기다가 내가 이 기관이 이전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저는 서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관이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우리가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 기관을 찾아가면서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네. 공공기관이 온다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예우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그것은 너무 많은 공개를 하고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파트너 공공기관하고 아주 은밀하게 잘 조화롭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 홍보를 해서 떠들어 놓고 그 대책을 못 세워주면은 딴 데 올 분들도 또 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홍보를 그 파트너 공공기관하고 잘 조화롭게 하면은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5개, 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서울서 가깝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내포 이쪽 환경이.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어느 도보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서울과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KTX 고속철도 유치도 참 중요한 문제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 의지 계속해서 밝혀주셨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네, 이 계획 현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것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SOC 사업을 상당히 역점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도청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이전하는데도 SOC 사업이 절대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항선 철도 복선화 그것도 SOC 사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법, 그 다음에 먼저 해미 공군 비행장을 이제 민간인하고 함께 하는 것들,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BS 방송국이나 교통방송국을 유치하는 방법, 이게 전부 이제 SOC 사업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네, 이게 전부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 부분이 거의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 쪽으로 돌리거든요. 뭐 생활복지, 이화복지 쪽으로. 그래서 지금 한 3년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 차 됐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지금 멈춰 있는 SOC 사업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와 또 법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2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진취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는 지금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예산 편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예산이 더욱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은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철도나 도로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딴 돈은 있는데 우리만 없는 겁니다. 이건 국가 불균형 아닙니까? 이거를 나는 정책 담당이나 또는 뭐 그 이상의 사람들한테 뭐 당당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다 시도는 다 있는 공공기관, 또 철도, 항공 있는데 왜 충남만 없애야 되느냐? 이거 국가 불균형 아니냐? 그렇다면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정부를 설득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이상의 나는 액션을 해서라도 이 공공 부분, 국가 불균형 온 부분은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소명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또 많은 지방 도시들이 겪는 문제이자 최대 화두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최근 홍성군 인구가 3년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예산군도 인구 감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참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구 감소입니다. 그건 지금 특별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개인이 세우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네, 충남도와 국가가 소위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은 국가 정책으로 저는 세워야 되고요. 이 군 단위에서 뭐 생활비나 또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기들에 대한 어떤 유아 복지를 조금 세워본들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이
청년에서부터 이 유아까지 오는 이 정책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한 8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것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6,800억 정도가 이제 매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어떤 형식이라고 그럴까? 그동안 했었던 방식을 갖고 이 유아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좀 현명한 현실 방법을 써야 된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 장려금을 주고 또 임신을 했다. 임신 장려금을 주고 출산했다. 출산 장려금을 주고 그리고 유아에 오면은 그건 이제 국가부터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까지는 국가가 제도적으로는 전 만들어 줘야지 군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인구 문제 그리고 이 감소 문제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큰 폭 속에서 정책적으로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홍성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 결실 맺을 수 있을까요? 21대에서 저는 상당히 좀 진전은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홍성이 시승격 하는 데는 이 도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충남도청 주소는 홍성군입니다. 네. 그리고 충남도의회는 예산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도와 양쪽 군이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은 시로 갔는데 도청은 그리고 한쪽 그 도의회는 또 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시가 되려면은 홍성과 예산이 거의 같은 밸런스로 같은 목적으로 갔을 때만이 도와 그리고 양쪽 군이 나는 상승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승격은 장점은 시라는 새로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또 단점이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을 해야 될 거는 여기에는 이제 등록세,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이제 이 농어촌에는 대입 특례 제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걸 50% 우리가 혜택을 받거든요. 그거를 우리 시가 되면은 폐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이 양해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던 세금을 50% 적게 내던 걸 그걸 아주 없앤다든지 아까 우리 학교 아이들이 농업군에서 이제 도시에 대학에 갈 때는 그 특례를 받는데 그걸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면회세라든지 등록세, 재산세를 더 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이제 시라는 부분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정리가 되려면은 지금은 좀 빠르고 앞으로 저는 뭐 10년 안에는 뭐 가능해야 되고 또 제가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을 만들 때는 내포시 10만 정도 그리고 홍성 예산이 또 같이 시가 된다면은 여기가 이제 아산같이 되는 걸로 모델을 짰던 겁니다. 네. 아산이 시가 하나서 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갑을로 여기도 이제 그런 모델로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제가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홍문표를 사선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가슴속 깊이 감사와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예산홍성 지역발전 10년 앞당기는 거 틀림없이
하나하나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장 발전하고 시장경제 활성화해서 우리 국민에게도 안심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겠거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홍문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